유엔에서 발표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민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치 부분과 교육 부분을 포함한 드디어 일본 황실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반목을 마감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동의 평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들이 바람처럼 당신에게로 날아갑니다. 문화일보. 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성공의 꿈, 한경습관. 한경을 마주하는 건 성공을 마주하는 것.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양 사태를 비롯해 조세와 복지 정책, 낙하산 인사 등 주요 상임위 경제 분야 쟁점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제 이창 W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내세웠지만 국정원 댓글 문제로 정쟁이 격화되면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한창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 국정감사 기간이 20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열흘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까? 네, 국정감사 열흘째인 오늘은 이제 국방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5곳에서 3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차기 전투기 FX 사업 원점 재추진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요건 강화 방안, 방송 공정성 논란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 중인데요.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국감 불출석 의사를 보인 최종석 한국투자공사 사장 퇴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피감 기관도 유난히 많고 또 증인 출석 여부도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올해로 이제 국정감사가 25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73곳이나 늘어난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폭넓은 감사를 한다는 게 이제 국회 입장인데, 국정감사 기간 20일을 감안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괜히 피감 기관들을 괴롭히고 이제 한건주의식 폭로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 기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인과 참고인 수도 이제 증가했는데요. 특히 기업인 증인 수는 일반 증인 4명 중 3명꼴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어제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다 결국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위원회는 역시 정무위원회였습니다. 바로 동양 사태를 다루기 때문이었죠. 이 증인 출석 요구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인 증인만 200여 명 정도였는데요.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제 동양 국정감사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동양이 기업어음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감독 당국의 묵인과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는 야당의 폭로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나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며 이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현재현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한 모습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내가 봤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남은 여생의 지상의 과제는 이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가 제가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동양그룹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임론 소재, 책임론의 범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예, 모두가 망라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이제 동양그룹과 연관이 있는 곳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감독과 규율면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여야 의원들 좀 모아봤습니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은행을 1조 2천억 정도 사들였답니다. 1인당 평균 2억 4,300만 원. 근데 CP는 이게 투자 상품이라서 보호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작년에 7월 달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 10월에 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갖다가 개정 고시를 하려고 했죠. 1년 정도 애초에 그 당시 동양그룹 사태 문제점 인식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조기에 했다고 한다면 올해 신규 판매된 1조 3천억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쩐 이런저런 이유로 늦춘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제수석, 줄여서 경제수석이지만 이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통령의 비서관을 부른다는 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최수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난 8월부터 동양그룹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만났냐고 물어봤는데 최 원장이 오전에는 부인하다가 오후쯤 뒤늦게 이제 발언을 번복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다 신재용 금융위원장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신 위원장까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제 즉각 정부가 뭔가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을 했고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최수연 원장과 신재용 위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다 그 자리에 참석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얘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유를 좀 더 주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현 회장하고 만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현 회장하고 시간적 여유를 네 사람이 만난 적 있나 없나요? 현 회장하고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럼 청와대 조원동 수석하고 같이 만난 적 없나요? 산업은행장하고? 저하고 이런 일반적인 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은 적은 있는데 있어요? 동양그룹과 관련해서 시간을 주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사람이 만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 회장까지 만난 적 그럼 현 회장 빼고 계속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만났죠. 네, 앞으로 있을 종합감사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네,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한 이제 여야 간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너무 과대 포장한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 했는데요. 특히 야당은 정부가 내년에도 국세 수입이 추경 대비 3.9%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무책임한 예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의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 시기를 12월 초로 앞당겨 세입 예산 심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재정법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세입 경정 등 추경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지위도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막판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고 또 진영 복지부 장관이 전격적인 사퇴가 있었죠. 어땠습니까? 예, 이제 국정감사에 나왔던 복지부에서 나온 그 야당 질의 대응 문건이 이제 발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여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건을 좀 요청했는데 복지부가 여당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지침을 준 거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복지부 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일단 수습이 됐는데요. 종합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될 수 있어 복지위 국정감사 파행 가능성은 여전히 상태입니다. 네, 중반을 넘어선 주요 상임위별 국정감사 중간점검 한창효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